자, 중3 국어 교과서 읽기 천재노, 천재노미숙이 되겠고요. 1학기입니다. 1학기 2단원 우리가 만나는 세상. 자, 토론하기와 주장하는 글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쭉쭉쭉 빠르게. 자, 먼저 토론하기입니다. 자, 학습 목표.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먼저 토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토론은 이제 찬반, 찬성과 반대 측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 방식이 있는데, 보통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은 이제 정책 토론이 돼요. 정책 토론은 그 논제가 항상 이렇게 되어 있다. 뭐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책 토론의 특징이 된다. 자, 다음 내용을 볼까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 자,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쪽.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 측을 논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게 토론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고, 자,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를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와 나를 비교해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보자. 동물이 있네. 뭐 어쩌라는 얘기죠? 예. 아, 이게 가구나. 그러니까 가는 자연 속에 동물들이 있는 거고, 나는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락입니다. 동물원 폐지할까 유지할까? 자, 요거에 관련된 토론이 되겠네요. 자, 먼저 토론 준비 과정 알아보기. 세윤이와 민재가 선생님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알아보자. 자, 미래중학교 제3회 교내 토론 대회를 개최합니다. 논제,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 자, 뭐뭐 해야 한다니까. 자, 요 논제는 이제 정책 논제가 될 테고, 이 학교에서 하는 토론은 정책 토론에 해당이 되겠다. 일시 나와 있고, 장소 본교 학생일실, 대회 방식은 2인 1조, 승자 진출자 이렇게 되어 있고, 토론 형식입니다. 입론, 반론, 최종 발언, 판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토론의 순서를 또 외워야 되겠다. 자, 참고사항 찬성 반대 입장은 예선과 결승당은 추첨 결정. 세윤 선생님, 저희가 교내 토론 대회 참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토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선생님께 도움받고 싶어요. 선생님, 토론을 준비하려면 먼저 토론의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려면 토제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서 쟁점을 설정해 보는 것이 좋아. 자,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쟁점. 쟁점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네, 밑에 토론 내용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쟁점을 설정해 보면 논제와 관련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하나요?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돼. 이때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 등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지. 그렇게 쟁점별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면 입론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지. 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서 입론을 준비하면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세울 수 있어. 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생님, 그럼 반론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상대측이 입론에서 제시할 주장과 근거를 생각해보고 이를 어떻게 반박할지 생각해봐야지. 또 우리 측의 입론과 관련된 상대 측의 반론도 예상해보고 이를 논리적으로 재반박할 수 있게 준비하면 좋아. 이렇게 반론을 준비하면 토론할 때 상대 측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효과적으로 논박할 수가 있어. 최종 발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종 발언은 우리 측의 발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우리 측의 주장과 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 돼.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먼저 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며 쟁점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토론 준비하는 과정, 논제와 관련된 쟁점 설정하기, 근거 마련하기, 그리고 입론과 반론 준비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이게 자료 수집이기 때문에 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면 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 등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테고 또는 이제 인쇄 자료, 보통 이건 이제 문헌 자료라고도 하죠.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뭐 답사를 한다거나 뭐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설문조사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써먹을 수 있겠죠. 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보자. 상대 측이 입론에서 제시할 주장과 근거를 예상해보고 어떻게 반박할지 생각해본다. 우리 측 입론과 관련된 상대 측 반론을 예상해보고 이를 논리적으로 재반박할 수 있게 준비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보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준비 과정이 없으면은 뭐 속된 말로 개판되겠죠. 예. 그래서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토론을 충실하게 준비하면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고 상대 측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논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다음 세윤이와 민재가 쟁점을 설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동물은 코끼리, 독방이 갇힌 사람처럼 스트레스, 극심. 자, 이거는 부정적인 측면, 동물원의 부정적 측면 자료로 쓰면 되겠고 대공원, 순수 혈통, 백두산 호랑이 4마리 탄생, 세계적 희귀. 이거는 긍정적 측면에서 써먹으면 되겠죠. 자, 선생님의 말씀대로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며 쟁점을 설정해보자. 가는 동물원에 갇힌 동물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동물원에서 동물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야. 나는 동물원이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존한다는 내용으로 동물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야. 가와나는 동물원의 동물 보호 역할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구나. 여기에서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 라는 쟁점을 설정할 수 있겠다. 자, 쟁점 1이 나왔죠?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 맞아. 그럼 자료를 더 수집해서 다른 쟁점도 찾아보고 쟁점별로 자료를 정리하며 근거를 마련해 보자. 자, 1번 세훈이와 민재가 어떤 방법으로 쟁점을 설정했는지 알아보자. 자, 자료 수집했죠? 즉 여기서는 지금 연합뉴스, 국제신문, 뉴스 자료를 활용하는 거네요. 그래서 동물원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쟁점을 추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싱가포르 학생 절반 이상 동물원에서 수업한다. 자, 얘는 교육적 측면이 되는 거죠. 즉, 긍정적인 면이 될 테고, 동물 만지기, 먹이주기 체험, 과연 교육적인가요? 이거는 부정적이 되겠다. 그러면 쟁점은 어떻게? 동물원은 교육적인가? 이렇게 두 번째 쟁점을 설정할 수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 근거 마련하기. 세훈이와 민재가 자료를 정리하며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동아 사이언스 2017년 4월 28일자 6년간 1067마리 죽음으로 불행을 말하는 동물들.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동물원법 제정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6년간 전국 10개 동물원에서 1067마리 동물이 죽었다. 이들의 죽음이 호상은 아니다. 자, 호상이라는 것은 이제 상을 치르죠. 호는 좋을 호자, 좋은 상, 뭐 이건데, 호상은 아니래요. 사인은 제각각이지만 본래 살던 방식과 다른 사육 환경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생 돌고래 수명이 30에서 40년인 반면 우리나라 수족관 돌고래 평균 수명은 4년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례 1, 사례 2가 되겠다. 그러면 요 뉴스 자료는 뭘로 써먹을 수 있습니까? 동물원의 부정적인 측면 이것으로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학생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자료는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 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동물원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관련 쟁점,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 내용, 동물들의 불행한 죽음, 사례 1, 2010년부터 6년간 전국 10개 동물원에서 1067마리 동물의 죽음. 사례 2, 수족관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야생 돌고래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원인, 사육 환경이 본래 살던 방식과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세훈이와 민재가 자료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말해보자. 자, 찬성 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정리했죠? 그리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요게 내용 요약한 거예요.
자, 위에서 정리한 자료를 토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자, 쟁점.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라는 쟁점과 관련해서 동물원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 입론의 근거로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물원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다음, 입론과 반론 계획. 세훈이와 민재가 작성한 입론과 반론 계획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논제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 이게 되겠고, 자, 얘네 입장은 찬성입니다. 쟁점, 두 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 동물원은 교육적인가. 이게 되겠고, 자, 입론을 세웁니다. 저희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동물원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진, 근데 시각 자료를 이제 쓰겠다는 얘기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원에 많은 동물이 좁은 사육장에 갇혀 살면서 관람객의 시선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 되고 있어요. 즉 주장과 근거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반론 계획, 상대 측 예상 주장과 근거, 주장.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한다. 근거, 동물원은 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동물의 건강을 점검한다. 동물원은 동물에게 실제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과 야생 습성을 고려한 사육시설을 제공한다. 이렇게 상대측이 반박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측 반론, 주장.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지 못한다. 근거, 수족관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야생 돌고래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자, 사례를 이렇게 들면 되겠죠. 동물원의 북극곰은 야생 북극곰에 비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 자, 사례 2가 되겠다. 사례 1, 사례 2를 들어서 이제 반론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론과 반론을 준비할 때 고려할 점 정리해보면, 입론은 쟁점별로 주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반론은 상대측이 어떤 주장과 근거를 내세울지 예상해봐야 되고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를 어떻게 논박할지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론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자, 위에서 입론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였지.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론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동물원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 자료를 쓰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리고 교육적이지 않다. 이런 내용을 쓰면 되겠죠. 위에서 이제 정리한 내용이니까.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진행한 토론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이제 토론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참여자라고 할게요. 참여자들의 역할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사회자와 그리고 찬성 측이 있을 테고 반대 측이 있을 겁니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말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야 돼요. 자, 보면 사회자. 지금부터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로 교내 토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논제 제시를 했고 동물원은 동물 보호와 연구를 진행하고 관람객에게 동물 관련 지식과 오락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는 곳입니다. 자, 동물원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물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원 폐지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토론자가 입론, 반론, 최종 발언 순서로 토론한 뒤 배심원들의 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토론 순서 알려주고 있죠. 먼저 찬성 측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사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토론의 논제 소개 그리고 논제가 제기된 배경, 주요 개념 등을 설명합니다. 지금 했어요. 지금 이 사회자는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간략히 소개하고 토론 절차에 따라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책 토론 같은 경우는 뭐 폐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입론 먼저 누가 하냐면 찬성이 먼저 해주는 겁니다. 예, 정책 토론은 무조건 찬성 측에서 먼저 입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토론이 됩니다. 자, 보면 저희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 찬성합니다. 이게 주장이 되는 거고 그 첫 번째 이유는 자 근거 나오네요. 근거 1. 동물원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쟁점이구나. 예, 쟁점 1.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시각자료 쓰고 있고 동물원에 많은 동물이 좁은 사육장에 갇혀 살면서 관람객의 시선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근거 1이 되겠네요.
이 때문에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 행동을 보이면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근거 2. 동물원을 폐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동물원이 교육적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쟁점 2가 되겠네.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을 보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자, 문답법 쓰고 있죠. 오히려 관람객은 동물을 전시와 오락의 대상으로 여기고 동물의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을 지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근거 1, 근거 2 제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교육적이지도 않은 동물원은 폐지해야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도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해야 돼요. 입론 구조. 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토론자 측 입론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또 순서 토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 1의 입론. 저희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입론 역시 주장. 먼저 동물원은 야생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쟁점 1에 대한 반대 주장이 되는 거죠. 자, 동물원의 동물들은 먹이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건강 상태도 수시로 점검받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진처럼 역시 시각자료 쓰고 있고 실제 서식지와 유사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의 습성을 고려한 사육시설을 마련해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동물원이 늘고 있습니다. 자, 사진자료 쓰고 있어요. 다음으로 동물원이 담당하는 교육적인 기능도 주장합니다. 자, 쟁점 2에 대한 반대측의 주장입니다. 동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동물을 직접 보면서 동물의 생태나 습성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근거 1. 또한 다양한 동물을 접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생명 존중의 의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근거 2.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물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자, 얘는 삭제해야 되겠죠. 그쵸? 지금 잘못된 근거를 좀 쓰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동물원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 사회자 양측의 입론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분간 반론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 들었고요. 반론은 반대가 먼저 하는 겁니다. 반론이기 때문에. 자, 2분 뒤 이제 반박과 재반박의 순서로 양측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찬성 측 입론의 내용을 반박해 주십시오. 자, 역시나 순서를 지금 알려주고 있죠. 사회자가. 반대 2. 찬성 측에서는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동물원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찬성 측의 주장 얘기했고, 그러나 야생의 동물들도 천적의 위험이나 먹이 부족, 서식지 파괴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 불행하게 죽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장 반박하고 있어요. 동물원은 오히려 이런 야생의 위험으로부터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박하는 근거 1. 또 입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동물원이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거 2. 예를 들어 사례 제시 나오네요. 2018년에 한 동물원은 곰이 생활하던 기존의 공간을 10배 이상 넓히고 물 웅덩이와 통나무 등 곰의 생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원은 반달가슴곰이나 삭 등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성공적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자, 반박 근거 3. 이렇게 동물을 보호하려는 동물원의 노력을 보더라도 동물원을 폐지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론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사회자, 이제 찬성 측에서 반대 측의 반박을 재반박해 주십시오. 자, 재반박하는 경우 찬성. 반대 측의 주장처럼 야생의 동물들도 많은 위험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이제 찬성과 반대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찬성과 반대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 하지만 동물원의 동물은 인간의 잘못 때문에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자, 재반박하고 있고, 위험하대. 동물원이 오히려. 2015년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관람객이 던진 신발을 먹고 죽은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동물원에서 죽은 물범의 뱃속에서 120개가 넘는 동전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례의 근거를 들고 있죠. 또 야생 돌고래의 평균 수명이 30여 년인데 비해
동물원이나 수족관 돌고래의 평균 수명이 4년에 불과하다는 점은 동물원 동물들의 처지를 잘 보여줍니다. 근거, 두 번째 근거 쓰고 있어요. 재반박 근거입니다. 덧붙여 동물원이 야생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도 실제 서식지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원의 북극곰은 야생 북극곰의 활동 영역에 비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물원은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반박 근거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죠.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측 입론의 내용을 반박해 주십시오. 찬성 1. 반대 측에서는 동물원을 방문한 관람객이 동물과 관련된 지식을 얻고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동물원이 교육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어요. 동물원에 갇혀 사는 동물은 야생 상태여서는 다르게 행동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 행동을 반복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동물과 관련된 제대로 된 지식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동물원에서 유익한 지식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거는 뭐냐면 자기 경험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적절한 근거가 아니다. 또한 현재 동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내용 중 상당수가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오히려 동물을 장난감처럼 여기게 합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물원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자, 이제 반대 측에서 찬성 측의 반박을 재반박해 주십시오. 반대 1. 찬성 측의 의견과는 달리 동물원에서 동물과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재반론하고 있어요, 반대가. 2014년 세계동물원 수족관 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원을 자주 방문할수록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이를 실천에 옮길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재반박 1이 되겠죠. 또 동물원 방문에서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냐는 설문에 동물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대답도 63%나 됩니다. 재반박 역시 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물원이 교육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반대측에서의 재반박이었어요. 자, 사회자, 네, 2분 뒤 양측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자, 요런 자료들이 있죠? 요런 자료들은 이제 박스나 보기 형태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측 어느 쪽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자료냐? 이렇게 자료 매칭 문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 발언. 사회자 2분 뒤 반대측 토론자께서는 최종 발언을 해주십시오. 역시 반대에서 최종 발언 먼저 합니다. 일부 동물원에서 동물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행하게 죽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찬성과 반대측이 서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아까 위에도 하나 있었죠? 이런 건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를 모든 동물원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동물원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동물원이 동물을 보호하고 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물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동물과 관련된 지식을 얻고 동물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물원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대측 주장을 마무리했네요.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측 토론자께서 최종 발언을 해주십시오. 찬성 2. 동물은 동물원보다는 자신의 서식지에 살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동물원은 동물 보호보다는 동물 전시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원의 동물들은 지나친 고통을 겪고 있고 동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도 동물을 신기한 구경거리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며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되기 어려운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주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와 관련하여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배심원 여러분께서는 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심원의 역할, 객관적 입장에서 토론자의 발언을 듣고 논구의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 등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쓸 때의 출처가 있냐 없냐 이걸 따져주면 되죠. 출처 있는 자료는 신뢰성이 높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쟁점별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보자. 자, 첫 번째 쟁점은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였고,
찬성 측은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지 못한다였어요. 그죠? 그래서 근거 하나, 둘이 있었습니다. 좁은 사육장에서 관람객이 시달린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죽기도 한다. 이렇게 근거로 삼았고, 그 다음에 반대측에서는 동물원 폐지 반대하는 쪽에서는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근거로 자, 야생의 위험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존한다. 그리고 동물원은 실제 서식지와 야생의 습성을 고려하여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동물원은 교육적인가 이거였죠. 자, 동물원 폐지 찬성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교육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근거로 관람객이 동물을 전시와 오락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게 있었고요. 관람객이 동물의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을 지니게 될 수 있다라고 근거를 삼았습니다. 반면에 반대는 폐지 반대 측은 동물원은 교육적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근거로는 관람객이 동물을 직접 보면서 동물의 생태나 습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관람객이 다양한 동물을 접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인식하고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를 수 있다라고 근거를 삼았습니다. 자, 다음 토론자의 어떤 논리적 허점, 오류 있었죠? 남학생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동물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거 타당성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쟁점과 관련이 없는 발언입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의 경우, 제 경험으로는 동물원에서 유익한 지식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성급한 일반의 오류죠. 자기의 경험을 전체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예, 근거로 삼기에는 타당하지가 않다. 자, 토론에서 논박이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해보자. 자, 논박 찬성 측의 발언이 있었고 이제 정리된 내용이에요. 반대 측의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의 재반박이 있었죠. 그래서 찬성 측의 발언과 반대측 반박을 보면 곰의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노력하는 동물원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찬성 측의 발언을 효과적으로 논박했다. 그다음에 이제 재반박. 동물원의 돌고래와 북극곰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반대측의 반박을 설득력 있게 재반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학생들의 이제 말하기 방식, 근거를 어떻게 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음 기준에 따라 토론을 평가해 보자. 그래서 평가 기준은 세 가지가 있고,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잘 지켰는가, 적절한 근거를 들어 주장했는가, 상대층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는가, 이런 기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뭐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학교 쌤이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 평가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문제 유형으로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둠 활동이 되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논제를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쟁점을 설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거를 마련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생각 모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에서 입론할 때에는 논제와 관련하여 쟁점별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반론할 때에는 상대 측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박해야 한다. 상대 측의 주장과 근거를 들을 때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분석하고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는 없는지 평가해야 한다. 자, 기본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가져가야 됩니다. 자, 다음 토론자의 주장과 근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번 국제행사는 우리 맑음시가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작은 푸른시에서도 이 행사를 유치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유치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근거가 좀 타당하지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국제행사 유치에 있어서 이 행사 종류는 다 달라요. 그쵸? 예. 그리고 행사 진행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근데 단순하게 우리보다 작은 푸른 시에서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행사 유치하자.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 다음 희망시. 이번 국제행사는 우리 희망시가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 희망시가 행사를 개최하여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조금 타당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희망시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독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시하고 좀 이렇게 공정하지가 않네. 그죠?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휘학습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수어직여는 뭐냐면 한자 그대로 보면은 물과 물고기의 관계란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라는 뜻으로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수어직여가 되겠고, 자, 군계이라 군 무리 개는 닭 닭의 무리 속에 한 마리 학이란 얘기입니다.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닭의 무리 가운데서 한 마리 학이란 뜻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 이것을 군계 일학이라고 하고 사족 뱀발 뱀의 발이란 뜻입니다. 근데 뱀은 발이 없잖아. 그죠? 도마뱀 아닌 이상. 뱀을 다 그리고 나서 있지도 않은 발을 덧붙여 그려 넣는다는 뜻으로 쓸데없는 군짓을 하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을 이르는 말. 그다음 우이독경 소귀에 읽는다 경읽기 소귀의 경읽기가 되겠죠. 자, 쇠기의 경읽기라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 그래서 수어지교, 군계일학, 사족, 우이독경 이런 어휘들 나오면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2 주장하는 글쓰기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광고의 내용이 설득력 있는지 생각해보자는 공익 광고가 되겠고, 층간소음, 이렇게 문자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층간소음의 71.6%가 발걸음 소리는 사실 아셨나요? 작은 배려가 이웃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좀 이렇게 참신하죠? 네. 자, 그러면 다음 기사를 보고 관련된 경험이나 생각을 이야기해보자. 불쾌, 불편, 쓰레기통 딜레마, 주변 미관 해치고 파리든 해충 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통을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 쓰레기통 없앨까 늘릴까 지자체마다 고민. 1995년 종량제 후 사라졌다 재등장. 여전한 의견 분분되어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양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장하는 글쓰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쓰기 순서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계획하기입니다. 그러면 계획하기에서 뭘 하느냐? 글을 쓰는 목적을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장하는 글이니까 목적은 주장, 즉 설득이죠, 설득. 그리고 주제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읽힐 것인가, 예상 독자, 그리고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매체도 선정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계획하기 단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용을 마련합니다. 내용 마련에서 할 일이 바로 자료 수집이고, 이때 자료들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문헌 자료, 그러니까 뭐 책이 되겠죠, 인쇄 자료, 또는 뭐 방송 자료, 라디오나 TV, 또는 뭐 면담, 인터뷰를 할 수가 있고, 또는 뭐 설문조사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답사를 또 할 수 있어요. 직접 가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합니다. 등등. 그런 다음에 이 자료를 다 쓸 수가 없죠. 자료 선정을 해야 돼요. 자료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내가 쓸 것을. 이게 내용 마련하기 단계예요. 자,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흔히 이제 개요짜기라고도 하죠. 자, 여기는 이제 주장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요까지 다 짰으면 이제 표현하기. 이거는 이제 초고 또는 초고 쓰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 쓰는 거니까. 자, 초고 쓰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고쳐 쓰기. 이거를 퇴고라고 하고, 자, 이게
글쓰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쓰기 순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획하기, 내용 마련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요 5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양심이라는 글을 지호가 쓰려고 합니다. 이미 목적은 나와 있죠? 주장하는 글쓰기입니다. 자, 보면 우리 지역에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별로 없어서 길거리가 더러워지는 것 같다. 문제 상황. 길거리에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글을 써야 되겠어. 주제.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니 글을 써서 지역신문에 투고해보자. 매체 선정했어요. 많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겠어. 예상 독자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불특정 다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했고, 자, 지호가 글에 어떤 주장을 담으려 하는지 말해보자. 길거리에 쓰레기통의 수를 늘려야 한다. 이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아까 얘기했다는 거죠. 위에서. 그래서 문제 상황이나 쟁점과 관련하여 주장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주장하는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글을 쓰는 목적이나 매체 등을 고려하고요. 많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되겠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자료 수집하는 거죠. 내용을 마련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지호가 자료를 수집하여 근거를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자료 수집. 먼저 이렇게 인쇄 자료, 신문 자료를 지금 찾고 있어요. 쓰레기통 없는 세모시 6년 만에 결국 포기. 세모시가 2012년부터 고수해온 쓰레기통 없는 도시 방침을 결국 포기했다. 버스 정류장 등에 쓰레기가 끊이지 않고 쓰레기통 설치가 필요하다는 시민 여론도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시민들은 쓰레기통이 없어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시의 쓰레기통 없는 도시 방침에 아른 곳 없이 버스 승강장과 공원 등지에는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 미관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 자료는 쓰레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근거 자료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잡지. 재활용 쓰레기 배출, 비우고 헹구고 제거하고 섞이지 않게.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시 꼭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캔이나 플라스틱 용기 혹은 비닐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물을 비워야 한다. 두 번째는 비닐, 캔, 플라스틱이 이물질로 더러워졌다면 반드시 헹궈야 한다. 세 번째는 페트병이나 캔에 붙어있는 비닐 소재 라벨 등 재질은 제거해야 한다. 자, 얘는 지금 재활용 쓰레기 배출하는 방법이 되죠. 근데 지금 이 학생이 쓰려고 하는 것은 쓰레기통 설치를 늘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죠? 맞지가 않네. 그래서 요 자료는 이제 배제하고 빼놓고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신문. 먹었으면 좀 가져가.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은 몇 년 사이 길거리 쓰레기 주범이 됐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으로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환불해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2008년 폐지되면서 사용량이 급증했다. 땡땡구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땡땡구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이 쓰레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걸 써먹을 수 있겠죠? 예, 그 쓰레기통 설치를 늘려야 된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통의 기능 전문 서적이 되네요. 쓰레기통의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거리를 공유하는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관리자의 책임감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꼭 필요한 장소에 적정량 수량의 쓰레기통이 설치되고 정기적으로 환경미화원의 관리가 잘 이루어질 때 시민들이 공동공간인 거리를 존중할 때 쓰레기통 역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것도 써먹을 수 있는 자료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인식, 쓰레기통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쓸 때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근거를 구성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장은 길거리의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자 요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 길거리에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면 거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길거리에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면 재활용 쓰레기 수거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 결론. 쓰레기통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게 어떤 개요가 되겠다. 그래서 자료 내용. 가의 자료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버리는 이유는 쓰레기통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를 활용해 길거리에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면 거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구성해보자.
자, 나는 재활용 내용이었어요.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나의 내용은 내가 내세우는 주장과 직접 관계가 없어. 그죠? 그래서 얘는 삭제해야죠. 빼야죠. 다, 길거리에 버려진 많은 쓰레기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다. 다를 활용해 길거리에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면 재활용 쓰레기 수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를 구성하자. 라, 필요한 장소에 적정한 수량의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 라를 참고해 결론에서 쓰레기통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료를 선정했습니다. 위에서는 자료를 수집한 거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자료 선정이에요. 자, 지호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근거를 정리해 보자. 위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호가 수집한 자료 외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찾아보자.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학교 선생님이 추가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문제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 또는 길거리 쓰레기통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 이런 자료들을 써먹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료를 선정했으면 이제는 내용을 조직하는 거죠. 개요를 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양심이 되겠고, 서론. 자, 서론에 뭘 쓰는 겁니까? 자, 심각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해요. 그래서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부족해 불편하다. 거리 미관을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의 수를 줄였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본론 부분에서는 이제 주장에 대한 근거 하나, 근거 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론에서 나의 주장을 명확하게 내세우고 타당한 근거를 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면 거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근거, 쓰레기통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부족해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림.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잘 이용해야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때요? 쓰레기통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 요거는 쓰레기통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삭제해야죠. 그렇죠? 이 학생의 주장과 맞지가 않습니다. 근거로 맞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근거 두 번째. 길거리에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면 재활용 쓰레기 수거율을 높일 수 있다.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종이하고 플라스틱 컵이 많았으니까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삼았습니다. 결론. 길거리에 쓰레기통 수를 늘려야 된다. 쓰레기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는 주장을 강조하고 전망이나 당부를 덧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볼까? 결론에 어떤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수가 늘었을 때 구체적인 기대 효과가 긍정적 전망.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충분히 있어도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는 외국의 사례. 이런 것 좀 넣어주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고쳐쓰기. 이미 썼다고 치고 지금 이제 표현하기가 있었어요. 한번 초고를 쓴 거고 바로 이제 고쳐쓰기 과정입니다.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양사자.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부제를 추가하면 좋겠어.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아마 쓴 게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길거리 쓰레기통의 수를 늘려야 한다. 부제에 추가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초고하고 그다음에 고쳐 쓰는 거하고 비교해서 무엇을 고쳐 썼는지, 어떻게 고쳐 썼는지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어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걸 의문문으로 바꿔 쓰고 싶대요. 그래서 고쳐 쓴 것은 이렇게 해놨네.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의문형으로. 의문형으로 하면은 독자 호기심과 관심을 높일 수가 있죠. 다음, 현재 우리 지역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부족하여 쓰레기를 버리려면 수백 미터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길거리 쓰레기통이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쓰레기통 주변이 지저분해서 거리의 미관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쓰레기통의 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거리에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다. 이게 이제 주장이 되겠죠? 첫째, 길거리에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면 거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쓰레기통의 수를 줄인 뒤로 많은 시민이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지 못해 불편해하고 화단이나 가로수 주변, 정류장 등의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기도 한다. 실제 문제점들.
쓰레기통을 없애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려던 본 뜻은 온데간데 없고 길거리는 오히려 예전보다 지저분해졌다. 따라서 쓰레기통을 충분히 설치한 뒤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잘 이용하도록 유지한다면, 자, 단어가 틀렸죠? 유도한다면, 이게 고쳐야 됩니다.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줄어들어 우리 지역의 거리는 지금보다 훨씬 깨끗해질 것이다. 둘째, 길거리의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면 재활용 쓰레기 수거율을 높일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자, 이런 것들 좀, 아, 이렇게, 뭐랄까, 출처를 밝히는 게 좋아요, 출처를. 출처를 밝히면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그냥 한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 등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길거리 쓰레기통의 수를 늘려서 이러한 재활용 쓰레기를 더 많이 수거하면 폐기되는 쓰레기는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 자, 긍정적 효과를 제시했죠.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으면서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결론 부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길거리에 쓰레기통의 수를 늘리면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율을 높일 수 있다. 그 위 본문 내용의 어떤 그 주장을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태양광을 이용해 쓰레기를 압축하는 기술이 개발되는 등 친환경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이건 당연히 삭제죠. 쓸데없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물론 쓰레기통의 수만 늘린다고 길거리가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이 모두 거리의 주인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통 문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걷고 싶은 거리, 쓰레기통이 있어서 더욱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친 부분이 이렇게 가나다 세 부분이 있었죠. 자, 고쳤을 때의 유의점. 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더 추가할 내용은 없는가?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없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의 글에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 없는가? 있었죠? 그러니까 유지. 단어를 잘못 썼어요. 그래서 유도로 바꾸면 되죠.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만한 표현과 설득 전략을 사용했는가? 자, 관심을 끌만한 표현. 그러니까 의문형으로 좀 이렇게 고쳐 쓰는 방식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더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얼마나 부족한 상황인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인용, 그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장에 대한 신뢰성이 그 근거에 대한 타당성, 주장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길거리 쓰레기통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정책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길거리 쓰레기통의 수를 늘린다고 주장하고 싶다. 예, 외국 사례들을 좀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쳐 쓴 게 지금 요 내용들입니다. 자, 글을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네. 평가 기준.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를 구성했는가?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했는가?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했는가? 주장과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이런 것들 역시나 이제 윗글에 대한 설명, 윗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선지를 구성해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는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생각 모으기.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주장과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주장하는 내용에 맞고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면 근거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고 단어들 꼭 익혀놔야 됩니다. 자, 다음 글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어떤 점에 유의하는지 말해보자. 토론.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정책 토론이 되겠네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부모가 급한 일로 학생에게 연락할 때 학생에게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근거가 좀 안 맞죠? 왜 안 맞을까? 수업 시간이면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전화를 받으면 안 되죠. 또한 요즘에는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수업도 많은데 가끔씩 휴대전화로 딴짓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전혀 맞지 않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장과 근거가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단어 확인하겠습니다. 전제라는 말은 추리를 할 때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 보통 우리가 이제 전제를 깔고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오류, 논리적인 규칙을 소홀히 함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바르지 못한 추리. 주장, 자기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 또는 그런 의견이나 주의. 근거, 어떤 일이나 의논, 의견의 그 근본이 됨 또는 그런 까닭. 입증, 어떤 증거 등을 내세워 증명한다. 자, 단어들 꼭 챙겨가길 바랍니다. 자, 선택학습 내용 되겠네요. 인터넷 토론에 참여하기. 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번호 꼭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은 출석번호가 몇 번인가요? 저는 15번이에요.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 나라에는 출석번호라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구나 오늘 청소는 15번처럼 학생의 이름을 대신해서 출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출석번호 꼭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서왕. 저는 출석번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주장. 수업 시간에 발표하거나 숙제 검사를 받을 때 번호 순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번호가 너무 앞이나 뒤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근거가 되겠네. 별똥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출석 번호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생각 같아요. 출석 번호가 있으면 편리한 점이 많아요. 이건 반박하고 있죠. 반박 주장. 전체 인원을 파악하기도 쉽고 시험 때 앉는 순서를 정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근거. 눈사람. 저도 출석 번호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장. 예전에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설문조사 결과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많은 청소년이 출석 번호를 없애자고 했어요. 만약에 요거 설문조사에 대한 그 기관과 정확한 수치를 얘기를 해줬다면은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초코빵. 저는 출석 번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장. 반에서 여러 역할을 정할 때 출석 번호를 활용할 수 있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출석 번호로 구별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 여기는 근거가 되겠죠. 녹차 사랑. 저는 생각이 달라요.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주장인데 근거가 없네. 그죠? 예. 자, 정리. 그래서 토론은 출석 번호는 필요 없다와 출석 번호는 필요하다라고 나눌 수 있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는 번호가 너무 앞이나 뒤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이다. 출석 번호는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전체 인원을 파악하기 쉽고 시험 때 앉는 순서를 정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반에서 여러 역할을 정할 때 활용할 수 있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출석 번호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뭐랄까 의견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는 이제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2. 나는 그곳에 있었다. 여기는 자료 바탕으로 글의 개요를 작성해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료만 우선 확인을 좀 해볼게요. 나는 그곳에 있었다. 제가 먼저 그런 게 아니에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이거 아마 학교 폭력과 관련된 집단 왕따 뭐 그런 내용 같아요. 또래 괴롭힌 상황에서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 방관전적 태도는 가해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대다수의 방관자가 방어자로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기적. 피해자를 지지하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가해 행동의 감소에 기여하게 된다. 멈춰! 이게 되겠다. 멈춰! 만약 방관자가 피해 학생을 돕는다면 가해 학생은 더 이상 가해 행동을 즐기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는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단원 내용 우리가 교과서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세상 토론과 주장하는 글쓰기 살펴봤고 교과서 읽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부분은 다 이제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